안녕하세요. 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방태산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김봉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우리가 흔히 보는 나무를 사랑합시다입니다. 먼저 강원도 인제에 소재한 원시림과 맑은 계곡이 있는 방태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십니까?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게들 살고 있습니다. 기후도 이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산불도 나고 또 물난리도 나고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구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한 번쯤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나무란 뭘까요? 네, 나무는 먼저 땅속 깊이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땅속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있겠죠. 줄기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굉장히 두꺼운 줄기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런 나뭇잎과 꽃과 열매로 구성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인류는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나무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무로부터, 숲으로부터 산소도 공급받고 그늘막도 제공받으며 우리는 즐기기만 하고 나무한테 갚아준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이제 생명을 다하고 인간에게 와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그리고 인간은 나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교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이 나무를 보시죠. 이쪽에 있는 나무는 다른나무라고 하고, 혹은 다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무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의 경우는 이 방태산에서 이번 태풍 피해로 쓰러진 것을 제가 잘라다가 이렇게 교구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볼 때 겉의 모습만 보고 속살은 잘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속살을 보면서 나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무는 이렇게 단면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가로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로로 자르기도 합니다. 보통 나무를 단면으로 이렇게 가로로 자를 경우 갈라져서 목재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무를 접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건축 내장재 중에 하나는 루바를 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러 가시는 식당이나 또 전원주택 같은 곳에 가면 벽체 혹은 지붕에 이러한 나무로 둘러싸여진 소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자연 친환경적인 소재죠. 이거를 루바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새로 펴기를 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방향으로 자라오르면서 자라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옹이가 보이시죠? 네. 보통 우리가 옹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무 가지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 나무가 자라면서 옆으로 나무 가지를 뻗었던 그러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옹이도 이렇게 속살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나이테가 보입니다. 요 나이테를 가지고 얘가 자라왔던 기후 환경이나 그 당시의 자연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나이테를 갖고 나무를 관찰하는 학문을 연륜연대학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어느 해는 나이테가 좁고 좁은 곳이 몇 해 이어지다가 어느 해는 또 나무테가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당시에 몇 년간 가물었다면 그 당시에 나무는 나이테가 좁습니다. 대신 물이 많고 온도가 일정하면 그 나무는 잘 자랐기 때문에 나무테가 넓습니다. 간격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 갖고 싸움 많이 하죠.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보통 민증 까기 많이 합니다. 제가 약간 속어서 죄송한데 우리 나무들 세계에서는 주민등록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화석처럼 이렇게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나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세로켜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가로켜기를 했습니다. 이 숲기가 껍질이 굉장히 두껍죠. 이 나무는 예전에 산간 지방에서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말려서 지붕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밭농사만 지었지 논농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들판에서 보는 그런 볏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나무를 벗겨서 굳게 펴서 말리고 이것으로 지붕을 엮어서 추위와 비바람을 막았던 그런 건축대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런 나무는 썩어도 그대로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붕을 걷고 또 새롭게 이 나무를 갖다 얹으면 그것을 굴핏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소재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나무 중에 이렇게 두툼한 숲을 갖고 있는 것은 콜크 성분입니다. 이 콜크 성분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와인병 있죠. 와인병의 마개로 쓰이는 그 콜크와 유사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륜연대학과 관련되어서 잠시 나이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나무입니다. 여기 보실 수 있듯이 한쪽 방향은 나이테가 굉장히 넓고 한쪽 이쪽 방향은 나이테가 좁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 이것은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런 나이테를 통해서 나이테가 넓은 쪽은 햇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나이테가 넓고 나이테가 좁은 쪽은 통상적으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만 보고도 얘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왔는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소재를 볼 텐데요. 요거는 잠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입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나이테가 넓은 편이에요. 요것은 어디에 있는 나무냐 하면은 우리가 길가에서 보는 가로수, 즉 토종 느티나무가 아니고 개량된 개량 느티나무입니다. 굉장히 같은 나무라도 나이테가 넓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실 나무를 한번 관찰해 보시죠. 요 나무는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제가 15년 전에 충북 괴산에 있는 보호수가 태풍 피해를 입어서 구입했던 나무입니다. 굉장히 나이테가 조미료고 색감이 좋죠. 충북 괴산의 괴자는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명 중에 유일하게 나무 이름이 들어간 곳이
제가 알기로는 괴산입니다. 괴산에서는 500년에서 1000년 사이 된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죽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를 주면서 저희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저는 이 나무를 가지고 차를 마실 때 쓰는 쟁반이라고 해서 차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고급스러이고, 예전에 고가구를 만들 때에도 이러한 느티나무는 무늬목으로 사용되어서 아주 고급 소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듯 같은 나무라 해도 인간이 개량종은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종나무만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은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목은 통관 절차상 살충 성분과 방부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나무를 사용할 시에는 우리가 화학약품을 들이마시거나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우리 토종나무의 나뭇결을 한 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던 다른 나무인데 원목 도마를 만든 것입니다. 빵도마로 해도 상당히 훌륭한 소재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돌배나무입니다. 이 돌배나무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섬유질이 튼튼해서 예전에 고려 대장경을 만들었을 때 산벚나무와 함께 굉장히 많이 쓰였던 소재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소나무의 관설 부분입니다. 이 나무 무늬결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보기 힘든 이런 아름다운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집에서 빵도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듯 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속살은 아주 천차만별이고 용도도 다양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목으로 만든 것을 몇 가지 소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가장 초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 박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소품으로 열쇠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마한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펜을 또 이렇게 자연성분인 우등펜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민속놀이를 할 때 이렇게 쌀이나무로 윷을 만들었습니다. 이 쌀이나무는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옛 조상들은 이 쌀이나무로 윷놀이의 영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릅나무입니다. 옆부분은 이렇게 불참나무의 껍질을 막아서 자연 화분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저희가 산에 다니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나무로, 요거는 쪽동백나무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본 나무 지팡이고요. 나무의 종류 따라 요거는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인데 굉장히 가볍고 탄성이 높아요. 다음에 요거는 단풍나무로 만들어 본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러한 일상용품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행을 하다가 잠시 힘들어서 쉬었다가 지팡이를 두고 내려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나 드랄루미로 만든 그러한 플라스틱까지 섞여 있는 그러한 지팡이는 산중에서 몇백 년 동안 썩지 않고 쓰레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팡이는 산중에 버려둘지라도 자연 속에서 분해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런 원목 도마나 원목 지팡이 그리고 원목 화분, 이런 것들은
분해 시에 전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스틱이나 인공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구들은, 생활 도구들은 폐기 시에 엄청난 처리 비용과 굉장히 많은 양의 공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지구순환계에서 계속 돌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미세먼지로 돌아오기도 하고 어류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연 소재를 많이 쓰는 그러한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질문 속에 심재와 변재의 구분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단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심재고 나머지는 변재인데요. 요 굴참나무보다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나무입니다. 다름나무의 심재 부위와 이 변재 부위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이 됐나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먼저 심재와 변재에 있어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이 심재부도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심재 부위는 죽어있는 세포입니다. 이 몸체를 유지하고 목질 부분으로서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변재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변재부에 체관에서는 영양분이 위아래로 흐르고 물관에서는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심재 부위는 어둡고 죽었기 때문에 변재 부위는 밝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